현재는 엔진 오일 양이 정상으로 보이는데 4리터, 그러니까 엔진오일 교환을 하셨네요. 예, 맞아요. 내역서를 보니까. 예. 그 보충을 하신 게 아니고 교환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오일이 얼마나 먹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네요. 예. 봉인만 하고 예. 주행거리가 지났다는 거, 저 키로수 오버돼서 예. 고정 대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이제 그냥 끝났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엔진 오일이 얼마나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볼 거는 요 실린더 안에 내시경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예. 넣어보고 그리고 1차 같은 경우 일단 압축압력이 이제 정상인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압축압력이 정상이어야 뭐 그게 연소실 클리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차후 문제고 예. 보통 5,000km 주행을 하고 이 차가 엔진오일이 약 3.5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3.5에서 3.7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잔량은 최소 2.5리터 이상은 나와줘야 엔진오일이 연소가 안 된다고 보는데 5,000km 안에 예를 들어서 오일이 예전에도 한번 오일이 한번 없어서 시동이 꺼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최근이에요. 최근입니까? 네, 그냥 금요일날 시동이 꺼져서 제가 토요일날 맡겼는데 네. 엔진 오일이 없다고. 그럼 시동 꺼질 때쯤은 그 교환하고 거의 만 킬로 즈음이네요. 예, 그죠? 예. 근데 오일이 없다. 근데 오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 혹시 빼는 양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차 맡기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래갖고 그 이제 기사님이 그 정비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네. 이거 보링 엔진 보링이나 엔진 오일 먹으니까 예. 보링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압축압력 재고 실린더 내시경부터 한번 보죠. 예, 예.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이게 지금 압축압력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예. 4개 기통 중에서 한 개가 99%, 아까는 98, 그죠? 예. 이 압축압력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엔진오일 연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다뤄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행 패턴에 따라서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만 킬로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루에 일평균 주행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십니까? 보통 100에서 200 정도. 많이 타시는 편이네요. 그러면 주로 시내 주행이 많은가요? 아니면 고속 주행이 많으세요? 고속 주행이 더 많습니다. 고속 주행이 더 많습니까? 네. 만 킬로의 엔진오일 양이 모자란다. 이제 엔진오일 모자란 양에 대해서는 직접 체크하신 바는 없으시고 예. 단순히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이 없어서 시동이 꺼졌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2리터 이상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최소 이 차가 3.5리터가 정량이라고 보면 시동 꺼질 수 있는 조건은 한 2리터 정도 소진이 되고 1.5리터 정도 남아있을 때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피스톤 위에는 뭐 카본 완전히 연탄 제 수준이네요. 엄청나게 많이 꼈어요. 아, 근데 뭐 피스톤은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실다 줄 생겼죠? 네. 반대로 돌려보면 많이 먹었죠? 예. 자, 다른 데 한번 넣어볼게요. 피스톤은 뭐 역시나 또 많이 껴있고요. 이건 뭐 패스하죠. 아까 다른 실린더하고 또 좀 다르죠, 모양이. 그죠? 예. 자, 180도 돌리면 그죠?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끓긴 거 가지고 오일 양이 그렇게 많이 준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이 정말로 많이 연소되면 피스톤 위에 이런 데 보면 누렇게 엔진 오일 자국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마른 재잖아요, 보시기에. 예. 확연하게 보이시죠, 그죠? 예.
비록 실린더는 긁혔지만 아까 압축압력에서 얘기를 그 자료를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이 압축압력 데이터가 지금 보면 199, 100, 100이에요. 이 차가 지금 22만 정도 타셨죠? 21만. 21만. 네. 21만 탄 데이터가 이 압축압력 상당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린더 스크래치가 갔으면 다들 얘기하시는 게 보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도 올려놨습니다. 긁혔다 해서 무조건 보링하는 것은 제가 별로 추천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보링을 해놓고 나면 그게 끓긴 데이터가 쉽게 끓였던 게 보링을 하고 나서 몇 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차 같은 경우 5,000km도 안 탔는데 벌써 다 긁어놨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엔진오일 10,000km는 일반적으로 제 견해입니다.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GDI 차량들 보면 저는 엔진오일 10,000km 권장 안 드립니다. 보통 5,000km 교환하라고 말씀드려요. 딴 데도 그렇게 이야기. 예, 그러면 이 차가 반대로 얘기를 해보시죠. 이제 이거를 뭐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손님 입장에서는 엔진오일 교환하는 비용이 되게 부담스러우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차를 만약에 보링을 한다 치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럼 보링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5,000km마다 엔진을 자주 교환하시는 게 낫겠어요? 엔진을 잘. 그죠? 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도 또 딴지 걸립니다 저한테. 10,000km 타도 되는 걸 왜 5,000km마다 갈아놨냐. 저는 그 10,000km 갈고 5,000km 교환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차 주행거리 21만이에요. 그죠? 손님이 이 차를 앞으로 얼마나 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가 지금 21만 정도 주행하는 동안에 지금 실린더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압축압력이 저 정도로 잘 나온다는 것은 예, 굳이 이걸 뜯어서 보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10,000km 타던 걸 5,000km로 줄이시면 10,000km 탔을 때 엔진 오일이 그때 시동 꺼졌던 게 직접적으로 그게 오일이 없어서 시동이 꺼지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걸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제작사에서 하는 것처럼 엔진 오일 교환하고 나서 레벨링을 해놓고 5,000km 타고 그때 한번 레벨링을 해보는 겁니다. 막연하게나마 판단이 되는 거는 5,000km 주기로 교환하시게 되면 엔진오일 주는 양은 지극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모토픽스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차량은 기아 K3 1.6 GDI 차량입니다. 2013년식에 현재 주행거리는 약 20만 km 정도 주행을 하셨는데 차주분이 엔진오일 감소되는 부분 때문에 며칠 전에 정비를 1차 받으신 상태입니다. 그때는 시동이 꺼져서 정비소에 입고가 됐는데 말씀이 크랭크 각센서 교체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를 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동일 증상은 발생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 매장을 찾아오신 목적은 GDI 차량들 그 고질병인 엔진 실린더 블럭에 스크래치가 나서 오일 연소되는 부분 때문에 점검차 방문을 주셨습니다. 앞전 영상에도 제가 차주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점검한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엔진오일이 어느 정도 주는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내시경을 넣어 보니까 실린더에는 역시나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긴 말씀 끝에 차주분하고 상의를 한 게 이 차 오늘 작업은 피스톤 위에 쌓이는 그 카본 제거, 연소실 클리닝, 흡기 밸브 클리닝, 그리고 인젝터는 20만 km 주행한 관계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엔진 플러싱하고 엔진 오일 교환, 그리고 마지막에 실린더 끓긴 부분에 대해서 성능 강화제를 하나 처방을 하는 걸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연소실 안에 약품을 주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오랫동안 불려놨습니다. 한번 석션 한번 해볼게요. 이 차도 새카맣게 나오죠. 연소실 안에 약품 다 배출하고 클리닝 한 다음에 피스톤 상단의 카본이 어느 정도 제거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연소실 클리닝을 지금 2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차가 불려가지고 배출을 했었는데 많이 안 불어나가지고 다시
제 차 지금 연소실 클리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나게 녹아 나옵니다. 자, 연소실 클리닝 전부 다 끝내고 제가 피스톤 상단의 카본 제거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카본이 깨끗하게 다 정리됐죠. 물론 지금 보시는 요런 자리는 가장자리는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이상은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약품으로 클리닝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하게 잘 된 겁니다. 피스톤 위에 새겨져 있는 그 인쇄 마크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깨끗하죠? 흡기 매니폴드 탈거 완료를 했습니다. 흡기 포트 안에 한번 들여다 볼게요. 와, 이 차는 완전히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카본이 어마어마하게 앉아 있습니다. 보시는 게 1번이고요. 2번입니다. 3번은 밸브가 열려 있고요. 4번입니다. 이 차량은 카본이 제가 이제껏 GDI 흡기 밸브 클리닝 한 차량 중에서 아마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카본이 많이 껴있는 그런 차량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앉아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호두가루로 밀어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흡기포트 한 개만 지금 호두가루로 다 밀어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1번 포트고요. 아직 2번하고 3번, 4번은 아직 시공 전인데 여기 지금 2번 포트입니다. 비교되시죠? 여기는 아직 카본이 잔뜩 끼어 있고 여기는 제가 호두가루로 1차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카본이 너무 많아서 이거 시간이 한 2배, 3배로 더 걸리네요. 자, 나머지 포트도 마저 밀어내고 최종적으로 클리닝 끝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흡기 밸브 클리닝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안에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흡기 밸브 클리닝 하기 전에는 밸브가 이렇게 카본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클리닝이 완료하고 나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인젝터인데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차에서 뺀 거고 요거는 방금 신품을 제가 포장을 다 벗겨 놨습니다. 인젝터는 현재 작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행거리가 20만 정도 주행하는 상태라서 클리닝보다는 제가 교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젝터는 요게 인젝터 신품이고 요게 차에서 뺀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카본 팁이 많은데 오른쪽은 깨끗하죠.
엔진 플러싱을 끝내고 그리고 그 오일 라인 세척 및 그 세정 그리고 라인의 잔유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오일 필터 조립하고 드레인 코크 막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주입하고 해서 시동을 끄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공정이 더 있습니다. 현재는 라인의 잔유를 다 제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차량에 들어갈 엔진 오일을 장비로 오일 라인에 채운 다음 드레인 코크를 막고 필터 조립하고 그 다음에 엔진을 붓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는 그 공정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차는 쉐일 울트라 제품을 엔진오일 주입을 할 건데 요거를 요 장비에다가 부어 가지고 라인에다가 밀어 넣을 겁니다. 자, 1리터를 제가 장비에다가 주입을 했는데요. 요걸 다시 이 오일 필터 하우징을 통해 하우징 쪽으로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할 겁니다. 현재는 하부팬 바닥에 오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오일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오일 필터 하우징으로 그 오일 라인으로 오일을 밀어 넣으면 여기서 오일이 똑똑똑 떨어지겠죠. 그때 잔유 제거를 하지 않고 드레인 코크를 체결한 다음에 오일 필터 조립하고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 가지 더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오일 주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엔진 오일이 라인 쪽으로 주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일이 내려가죠. 점점점 내려가는데 여기 지금 호스를 통해서 오일 라인으로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진오일 1리터 주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오일팬 쪽으로 오일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드레인 코크를 막아요. 그러면 현재 이 차는 엔진 오일 라인에 오일이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시동 걸 때 엔진에 그만큼 무리가 덜 가는 거죠. 제가 드레인 코크 체결하고요, 오일 필터 조립하고 엔진을 붓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다시 엔진 오일을 장비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장비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직접 주입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장비로 넣으면 주변에 안 흘리고 깔끔하게 부을 수 있어서 최대한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투명하게 들어가는 게 지금 엔진 오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엔진오일 색깔이 정말 맑죠? 방금 제가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오일 양 세팅을 다 끝냈습니다. 연소실 클리닝한 차량들은 제가 제 차 3차 엔진 플러싱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소실 안에 약품을 넣게 되면 엔진 오일하고 희석이 돼요. 그러면 윤활유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 플러싱을 하고 이렇게 엔진오일을 교환해줘야 엔진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엔진 플러싱을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깨끗하죠? 요거 제가 앞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 메탈라이저 프로라는 제품인데요. 양은 20ml 밖에 안 되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일반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케미칼류인데, 요거 사용 용처가 GDI 엔진이든 뭐 세타 엔진이든 요즘 실린더 블럭 끓긴 차들이 많아요. 너무 심하게 파인 차들은 아무 효과가 없지만 실린더 스크래치가 난데 그 복원을 시켜주는 그런 케미칼입니다. 요즘 계속 실린더 끓긴 차량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방약품이라서 이거 무조건 넣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엔진이 어느 정도로 끓였는지 그걸 한번 보고 정비사 재량으로 이걸 처방해야 돼서, 실제로 일반 그 시중에서는 파는 거는 이런 제품이 없습니다. 메탈라이저 EX라는 제품이 있긴 하던데 그거는 전문가용이 아니라서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능이 괜찮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케미칼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영상 전반부에서 보셨듯이 실린더 블럭이 좀 끓여 있는 그런 상태라서 요거를 복원 목적으로 한 통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3 1.6 GDI 흡기밸브 클리닝, 연소실 클리닝, 점화 플러그 교환, 인젝터 교환, 엔진 오일 플러싱, 엔진 오일 교환, 엔진 실린더 성능 복원제 주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